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생명과학,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8일 2시 5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엔지캠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조금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줘가지고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뭐 화려한 맛은 없어도 시장이 상당히 약세인 와중에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와줬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좀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 주가가 시장보다 약하다. 시장보다 좀 약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파동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은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저점을 낮추는데 약간의 하락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어느 정도 NC통신과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 뭐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사람들,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라가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일주일 전, 한 2월 26일 정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좀 배팅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시장의 영향과는 좀 별개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 정말 쉬운 종목이 아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뭐 500억, 300억 대한 주가 조정, 최근에 235억, 65억은 500억 콜옵션 40%에 대한 주가는 골러왔지만 재료 모멘텀으로 더 투자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 같은 주주들은 피해봤지만 중요한 건 기관이 더 투자한 이유라 봅니다. 이제까지 응축된 게 이제부터라도 주가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코로나 국내 결과 3월달이고 구강전 막염은 10조 시장. 제가 투자할 때 1조 2조였는데 이것도 5월달이니 기대되고 우주치료제, 어, 나사 말씀하신 거죠? 예, 병용치료 NASH 병용치료제 등 이제 발전된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예. 저도 역시도 이런 걸 보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다른 주식들 갈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셀트리온 녹십자, 종근당, 얘네들은 좀 대장주격으로 치고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작년 12월 달, 뭐 1월 달, 이럴 때. 11월, 12월, 뭐 이럴 때 조금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그나마 중형주에서는 슈팅을 줬던 게 이제 부강약품, 뭐 유나이티드 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죠. 제가 리뷰하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반등을 해주는 듯 싶었으나 오히려 골파기를 했어요. 골파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 역시도 약간 기대를 하면서 그 리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약간 기대감을 보면서 리뷰를 하잖아요. 네, 리뷰를 하는데 그런 기대감 같은 경우 저 역시도 약간 무너뜨리다 보니까 좀 실망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잘 돼서 시장과 별개로 좀 잘 움직여줘서 좀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과제 EC18 면역항암제 상용화 도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영상은 아직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좀 약간 트래픽 이렇게 많이 막 찾아볼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 시간입니다.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을 살펴볼 텐데요.
손기영 회장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데일리팜? 방송 어디서 한 거죠? 라이징 K바이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의 대표 파이프라인 EC18인데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와 미국 FDA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국내 이상 환자 모집 완료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타임테이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내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기 때문에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한국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21년 상반기에 임상 이상 완료를 목표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글로벌 아웃라인센싱을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용 기전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EC18 모세디피 모드는 퍼스트 인 클래스 페타 PETA 작용 기전 면역 조절 물질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알려진 과도 면역 반응을 막는 항염증 작용을 동시에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더블 트랙 아프로치 획기적인 치료제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ECAT는 감염된 바이러스의 증식에 따라 99%, 95% 이상의 효과적인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기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ECAT는 항염증 효과로 동물 실험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하여 90%의 생존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증 폐렴 및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이행되는 주요 원인이 사이토카인 예방과 동시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수성은 무엇이냐? 렘데시비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거나 경과를 크게 호전시키지 못하여 WHO 전문가 공고에서 치료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등도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부적합한 것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왜 실제 코로나 치료에서 효과가 탁월하지 않은지를 알아내기 위해 막스 플랑크 생물과학 연구소의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과학자들은 렘데시비르가 실제 바이러스의 RDRP를 억제하는 과정을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선 3만 염기쌍의 RNA를 성공적으로 복제해야 하는데 렘데시비르는 이 과정에 뛰어들어 바이러스 RNA 복제를 억제합니다. 연구팀이 이 과정을 생화학적 방법과 냉동 전자 현미경을 통해 원자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렘데시비르는 단지 두 개의 원자를 이용해 중합 효소의 특정 부위를 결합하여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중합 효소는 이 에러를 수정해 RNA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렘데시비르가 항바이러스제이면서 주사제이므로 환자 복용이 불편한 반면 ECAT는 경구용 효약으로 환자 친화적입니다. 특히 ECAT의 PETA 작용 기전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보여 경증 코로나 환자인 경우 항바이러스 효과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항염증 효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지캠핑망을 지난 13년도부터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EC18 구강전 막염 적응 증거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해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 이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고 하셨는데 임상 3상 중인 경쟁사 약물과 비교했을 때 EC18의 물질의 효능을 회사의 상대적인 중증 구강전 막염 발생 확률이 우월하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약을 무작위로 투여한 환자 대상 시험 중간 분석 결과 중증 구강전 막염의 발생률이 50%로 나타났다. 과거 중증 구강전 막염 발생률은 약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바로 이런 중증 구강전 막염의 감소 결과를 통하여 엔지켄 생명과학은 좋은 임상 결과와 함께 혁신 신약 지정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큰 관심 속에 22건 이상의 미팅을 요청받았고 신약 후보 물질 EC18 기술 아웃 라이센싱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이상이 종료되는 구강전 막염 치료제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아웃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다. 구강전 막염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고 코로나는 백신이 있으나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영역이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인 라이센싱과 협력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 면역항암제 병용치료제 개발 관련하여 글로벌 라이센싱 인아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전부터 적응증 관련 동물 실험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파마들과 임상 시험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도 공동 관련 파트너십을 논의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것도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나사 프로젝트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네,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이제 우주방사선 방어 치료제. 네. 그래서 지난 1월 26일 우주방사선 예방치료제 연구과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이 되었고 나사 연구과제 총 66개의 팀이 신청하였고 그중에 8개 팀이 선정이 되었다. 네, 그래서 3D 우주 비행 환경을 모방한 세포 배양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성 미생물들이 우주 비행 환경에서 향상된 병원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고 이것을 20년 이상 나사와 협력하여 장기 비행이 우주 비행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우주 비행 중 걸릴 수 있는 감염성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매일매일 찾아보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최근에 봤던 거는 우주에 이제 호텔을 짓는다라는 것도 세계 최초로 무슨 호텔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좀 지켜보고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주 관련해서는 성장주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우주 관련주들이 조금 주가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걔네들이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도 엔지캠이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 로켓 발사체 탑재제 등을 생각하지만 우주인이 우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면역력, 혈관, 중추신경 변화에 등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 우주항공의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우주인이 지구에 들어오면 바로 현실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약 3에서 6개월간 신체의 근골격계나 평형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우주항공의학의 한 분야인 우주인 지구 귀환 후 회복 프로그램 등 우주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우주의학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의학의 선두주자로서 세계 최초로 우주방사선 예방치료제의 급성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의 개발이 기대되는 엔지캠 생명과학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분명히 조금 나오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언젠가는 그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대부분 그 많이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손경 회장님처럼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항상 인터뷰 해가지고 또 하고 근데 물론 주가로 안 보여주니까 이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뭐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저는 대표님께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 자체도 좀 깔끔하게 항상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조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주가 부양만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만 올려주면은 욕먹 욕먹일 일이 전혀 없으신데 글쎄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네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코스닥 탑10을 목표로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탑10.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뭐가 있죠? 네, 시가총액. 코스닥에 있어서 10위까지가 CJ ENM, CJ 에코프로. 쟁쟁하네요. 정말 쟁쟁해요. 네. 지금 몇이지? 지금은, 지금은 조금 뒤에 있겠네요.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아무튼, 오늘 좀 3%,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은 와중에도 상당히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좋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뭐냐 보면은 여러 데 가도 저항 구간들도 왔죠. 네, 저항 구간들도 많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저항 구간이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딱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네,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기적인 저항 레벨들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10만 원대였죠. 10 얼마였죠? 11만 원대? 11만 원대 중반 가격이었기 때문에
11만 원 중반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지켜는 보고 있어요.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격대들을 확실하게 좀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이런 저항 트렌드는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11만 원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11만 원대랑 지금 11만 원대는 조금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엔지캡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금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됐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